안녕하세요. 성리산 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전일에 있었던 주요 공시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코스피 코작 시장에 있었던 공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거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항상 이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작권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이 공시 부분은 어떤 뭐 기자분들이 기사를 쓴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감정이나 평가가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말 그대로 기업에서 투자자들 위해서 공시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 아침 읽어드리고 있는데 큰 상관없지 않을 거예요, 그죠? 죄송합니다. 괜히 걱정이 돼서 그냥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 그 공시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는 건데 혹시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음, 저희 동영상 아무 데나 들어가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라고 있어요. 다트를 방문하시면 이렇게 공시가 뜨게 되고 공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공시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코닥 시장에 대한 이제 공시 살펴볼 거고요. 영상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매번 영상 때 말씀드리긴 하는 건데, 그, 제, 음, 저희 그 채널에 가시면, 영상에 보시면, 나와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채널 멤버십이 있어요. 가입하시면, 저 영상 제작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또 좋은 혜택도 따로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들어가서 11일자, 이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공시가 떴는데, 제넥신에 대한 이 공시가 떠서 이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촬영을 해드렸어요. 확인해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 영상 촬영한 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 이거 말고, 여기 이게 있네. 저거 말고 이게 더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출전에 대한 이 양수권이 있어요. 출전 총 자산 대비 19.40%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넥신이 시간에 약간 급등을 했어요. 보시면 여기 7.98%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쫓아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절대 쫓아가지 말고 제 지난 영상에 제넥신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매수 맥점과 매수 타이밍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매수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너무 올라가 떠서 출발하면 사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 가끔은 크게 특별할 만한 게 없을 경우도 많고요. 또 중요한 공시가 저렇게 뜨기도 합니다. 아이엠이언이는 KT 서브마린이 안 좋은 공시가 하나 떴네요. 공시 불이행이 떴습니다. 사유 발생일은 11월 11일이고요. 지정 예고일이 벌써 뜬 거네요. 11월 23일 날. 그래서 지정일이 12월 13일이 됐습니다. 주식 한번 볼까요? 별로 큰 변화가 없죠. 월봉에서 보시면 이 친구가 이 하단으로 안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이렇게 월봉 이제 5개월선까지 보이긴 하는데, 주봉에서 최저 지지선인 황금주선까지 왔어요. 따라서 다음 주에 이 황금주선을 딛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봉에서 지지선이 여기가 하나 있는데 이 밑에를 간신히 지지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이 자리가 바로 주봉에서 보시면, 이 자리가 바로 주봉에서 보시면 20주선의 자리가 되죠. 이 주식이 추세에서 더 이상 하향을 안 하려면 일봉에서 반드시 돌아가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잘 돌아가 주었고, 5일 황금선 돌파 안착과 함께 돌파해 주어야 다시 주식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이게 어떤 날은 또 엄청나게 많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도 합니다. 남아토건이 11일 날 공시가 하나 떴는데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영정으로의 계약의 변경인데 정정한 거네요. 그죠? 정정지 전에는 12월 15일까지였는데 계약 기간이 5월 말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정정 공시입니다. 맥스로텍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네요. 제3자 배정이고요. 잠시 볼까요? 월봉에서 패턴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으로는 좋은 모습이고요. 바닥권에서 이 쓰리바닥, 장기 투자에 최고 좋은 거죠. 쓰리바닥을 잘 시연한 이후에 급등을 했고, 2달간의 조정이 있었는데, 저번 달에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중요한 자리 하나를 딛고 일어났는데, 이 자리 밑으로 깨지면 좀 위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를 저번 달에 잘 지켜줬죠. 이렇게. 주봉에서 보시면 황금주선을 깨면 위험했는데 황금주선 딛고 잘 일어났는데 저번 주에 종가가 황금주선까지 오는 최단 9,000원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게 만약 조정이라는 판단이 들려면 일봉에서 돌아나가 줘야 되는데 일봉에서 이렇게 바닥을 잘 그리고 있다가 황금선 돌파와 함께 다시 한번 황금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 황금선이 가파르게 떨어져 옆으로 이쁘게 돌아가는 모습이죠. 마냥 나쁘게 보이진 않고요. 큰 변화는 없고요. 일단 이 대량 거래가 이 하단에서 들어온 게 좋아 보이는데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공시가 보시게 되면 5시 13분쯤 떴으니까 반응할 만다 했던 얘기는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요쯤에서 이 황금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조금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회 공시호가 있었어요. 백금 TNA에 이제 백건티에서 답변을 했죠.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큰 내용이 없다는 중요한 정보가 없다는 이런 내용을 하였습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 당사에서 답변 공시할 만한 중요한 정보가 없습니다. 급등주의 대표적인 경우가 다 사실 중요하게 공시한 부분이 없어요. 백건티에는 제가 매수한 종목이라 약간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높은 데서 쫓아가 살 때는 전 쫓아가 사는 편은 아니고요. 매수 백점을 항상 잡고 주식을 하는데 이렇게 월봉에서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었어요. 꽤 오래됐어요. 2018년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장장 20년, 3년 가까이 이렇게 2, 3년 가까이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처음으로 그 대량 거래가 월봉에서 빵 터졌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주봉에서 보시면 그러는 바람에 이런 변곡점을 다 돌파해 버렸어요. 이렇게 즉 이 주식은 200목점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되는데 일봉에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지지선이 생겼어요. 첫 번째 지지선이 어디냐면 요 앞전에 있는 변곡점인 요 자리가 첫 번째 지지선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지지선이 생겼는데 이 주식은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일봉에서 이 자리가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보고 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했고요. 내일 같은 애도 떨어질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지만 큰 금액을 매수하지 않고 분할로 모아가려고 합니다. 일봉의 이 높은 위치에서 분할로 모아가는 게 아니고 월봉의 이 낮은 가격을 보고 이 기준을 잡고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좋은 모습이 예상이 돼요. 오르비텍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떠 있죠? 정정이고요. 조금 줄었네. 정정 전에 21.37%였는데 17.32%로 줄었습니다. 주가의 변화가 있을까요? 잠깐 볼게요.
큰 변화는 없고 이 황금선 근처에서 잘 왔다 갔다 하네요. 오르비텍 지수가 저 상당히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일단 이 5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5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종목 설명할 때 다 설명드렸던 거라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카카오 게임즈가 폴어비스와 최근한 PC게임 검문 사막의 퍼블리싱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파트론이 현금 현물 결정을 했네요. 한 주당 250원에 배당을 합니다. 보통 주식 2.45%네요. 볼까요? 파트론이 얼마인가요? 현재 주가가 1,500원. 저는 이 배당 주는 주식들을 참 좋아해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하는 회사들이고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영업이익이 꾸준히 난다라고 있다는 얘기며 또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해마다 배당을 잘 하고 있죠. 괜찮은 회사입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바닥 탈출형 주식인데 아직 완벽하게 탈출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량 거래가 한번 터져야 되는데 꾸준한 거래량이 있어도 큰 거래량이 붙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냥 저 배당과 관련해서 한번 뉴스 이게 뜰 수는 있지만 큰 파워나 힘은 보이지 않습니다. 배당을 주는 건 상당히 좋은 얘기죠. 홈센타홀딩스 서부 T&D도 주식 배당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슬슬 배당 계절답게 배당 얘기가 나오네요. 주식 배당을 하네요. 보통 주식 0.02 현금으로 주지. 일단 그렇습니다. 홈센타홀딩스가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어떤 형식인지 한번 볼게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3자 배정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이 유상증자 할 때는 3자 배정 형식이 가장 무난하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시간에 7.88%가 급락했는데 저렇게 일반 주주 이 식권 공모주 유상증자는 좀 안 좋아해요. 월봉에서 이 1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10개월선 밑으로 출발했죠.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 차트가 참 많은 걸 말해줘요. 만약에 이 주식이 저런 일이 없었고 좋은 주식이었다면 10개월선 있고 이번 달에 10개월선 위에서 아마 오르 양봉으로 떴을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주봉에서 추세 하락이 확증되는 5주선을 이탈을 이렇게 해버렸고요. 5주선 회복을 못하고 있었고 일봉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향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은 떨어지는 와중에 전일수가 나는 바람에 한 번 더 강하게 밀리는 그런, 그러니까 추세가 우회향하고 있는 주식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격언을 또 한 번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저 같은 경우는 비싸게 주고 사는 편인데 비싸게 주고 산다는 게 고점에 잡는다는 게 아니고요. 항상 떨어지는 주식보다는 어제의 주가보다는 오늘 내일의 주가가 더 높아가는 거를 좋아합니다. 높아가는 와중에 이렇게 와중에 조정받는 걸 좋아하는 거지 떨어지는 주식을 절대 좋아하진 않아요. 우하향하는 주식은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고 저렇게 뉴스가 딱 뜨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미콘나이터 영상 한번 찍어드렸죠.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데 변경 전에는 퓨전 이 회사에서 주식회사 SL홀딩스 컴퍼니의 1인으로 변경이 됩니다. 어떤 형식의 변경이냐가 중요하겠죠. 호재인가 악재인가 보려면요.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이 패턴이 좋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요. 외바닥에서 이 황금 계열선, 20계열선 있는데 이걸 돌파해줘야 깔끔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닥 시장이 확실히 공시 부분도 읽을 게 더 많고 코스피 시장보다는 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기재 정정 부분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이 손익구조 30% 대비 변동이 있는 공시가 있었네요.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중에 자산총계가 줄고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이제 정정 공시가 있었네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S&W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떴네요. 정화섭 씨에서 정우전 씨로. 일진파워의 단일 판매, 이건 장 중에 뜬 거라 장 후에 뜬 것만 이렇게 챙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잠깐 살펴볼게요. 흥하해운이 유상증자를 결정했네요. 방식은 제3자 배정입니다. 요새 사실 해운주들이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인데 3자 배정이면 아까의 그 일반 공모보다는 좋은 게 사실인데 거래 정지 중이었군요. 괜히 봤습니다. LS 이 시간 나실 때 최대주도 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 신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 최대 주주들이 이제 소유주식 변동이 돼요. 고점에 있을 때 주식을 판다든가 뭐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확실히 조용해요. 코스피 시장이 더 코닥 시장보다는 난강토건 계룡건설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건설주들 좋아요. 너무 떼어서 어떻게 잡을 수도 없고 매출액 대비가 3.41%입니다. 건설주들이 항상 핫하기 때문에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건설주 핫한 거답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 자리를 하나 뚫었는데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이 친구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주봉에서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자리 다 돌파해 놨고요. 제가 뭐 체크하느냐고 저번에 선을 다 그어놨어요.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근처에 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위에서 출발해서 이 자리 밑으로 깨지 않으면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된답니다. 다음에 건설주 할 때 자세하게 건설주에 대해서 한번 촬영해 드릴게요. 확실히 코스피 시장은 장 끝나고 크게 변화가 있거나 어떤 시장 영향을 줄 만한 큰 공시는 뜨질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시장 영향을 미칠 만한 공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공시 부분은 제가 되도록이면 시간 나는 대로 장 끝나고 꼭 체크해 드릴게요. 이 공시 부분은 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공시들도 뜨고 하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